저녁 식사를 마치고 현관을 나서는 20분. 이 단순한 습관이 당신의 혈관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식후 보행이 적절한 시간, 구체적인 방법, 알맞은 강도를 설명해 드립니다. 박사님, 걷는 건 아무 때나 해도 되지 않나요? 왜 꼭 밥 먹은 뒤여야 하죠? 그 질문이 핵심입니다. 식후 보행에는 의학적으로 4가지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혈당 조절입니다. 식사 후 당 수치가 치솟는 걸 완충시켜줍니다. 두 번째, 전신 혈류 분산입니다. 소화기관으로만 몰리는 혈액을 팔과 다리, 그리고 뇌로 고르게 배분합니다. 세 번째, 야간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저녁 식사 후 활동은 수면 호르몬 분비와 당 대사 모두에 유리합니다. 네 번째,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식사라는 매일 반복되는 행동에 연결하면 습관화 확률이 3배 높아집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는 게 아니라 꾸준한 강도로 멈추지 않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안전 점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흉부 압박감, 과도한 호흡 곤란, 현기증이 있다면 보류하십시오. 관절 불편감이 있으면 경사 없는 구간만 선택하고 걸음폭을 축소하세요. 저는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인데요. 당뇨 처방약을 드시거나 저혈당 이력이 있으시면 소량의 간단한 간식을 섭취한 뒤 출발하세요. 겨울에는 손목, 배를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결빙 구간은 반드시 우회하세요. 이제 식후 20분. 걷기의 표준 걷기 순서입니다. 출발 시간은 식사 종료 후 10분 이내 시작하세요. 운동 강도는 대화는 가능하되 호흡이 약간 가빠야 합니다. 경로 선택은 평평한 구간 중심으로 아파트 내 산책길, 실내 통로나 마트, 백화점, 러닝머신 기울기는 수평이거나 대략 2% 기울기 구간이 적합합니다. 시간을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초기 2분 준비 단계입니다. 팔을 부드럽게 흔들면서 발바닥을 뒤꿈치, 가운데, 앞쪽 순서로 부드럽게 착지하세요. 시야는 전방을 향하고 어깨 주변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중간 16분. 가장 중요한 보행 단계입니다. 분당 걸음수 80에서 110보를 유지하세요. 매 4분마다 30초간 걸음거리를 줄여서 자세를 바로 잡으세요. 추운 곳에서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기를 실천하고 온난 실내에서는 자연 호흡을 유지하세요. 종료 2분 정리 단계입니다. 속도를 천천히 줄이고 종아리 근육과 허벅지 뒤쪽 근육을 각 동작을 20초씩 유지하며 스트레칭 하시기 바랍니다. 관절통 증가, 호흡 곤란 악화, 어지럼증 발현 시 즉각 속도 조절하거나 중지하세요. 16분이 부담스러운데요. 초기에는 10분부터 착수하셔도 무방합니다. 적응 후 단계적으로 연장하세요.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4가지 핵심 기술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호흡 박자이에요. 일정한 분당 걸음수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는 팔과 어깨를 가볍게 흔들어서 풀어주는 방법이에요.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리고 어깨 주변은 하강 유지하세요. 허리 돌리기는 금지입니다. 세 번째, 걸을 때 발소리가 거의 소리 없이 걷습니다. 걸음걸이와 행동을 조용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행동 연쇄 기법입니다. 식사, 설거지, 보행을 단일 동작 순서로 고착시키세요. 사망목 기록법도 권장합니다. 걸음걸이, 감정 상태, 아픔의 수준을 0점에서 10점까지만 표기하세요. 일주일 뒤에 스스로 평가해 보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쉽게 할 수 있겠어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십시오. 특히 무릎 관절이 민감하신 분들은 걸음폭을 80%로 줄여서 실내 평지 통로를 왔다 갔다 하세요.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팔떨림을 줄이고 걸음걸이를 조금만 더 좁게 해보세요. 비가 오거나 기온이 낮으면 마트 상가, 지하 공간, 실내 러닝머신으로 대체하세요. 함께 할 때는 옆 사람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운동 강도를 유지하세요. 흔히 발생하는 실수와 해결책입니다. 실수 하나 급출발. 처음 2분은 천천히 부드럽게 시작해 주세요. 실수 둘 식사 즉시 출발. 해결책 10분 이내 출발이 원칙이되 너무 배부르시면 15분 후 출발하세요. 실수 셋 주당 한두 회만 실행. 해결책 주 5회로 빈도를 높이세요. 짧아도 실행이 우선입니다. 실수 넷 하루라도 빠지면 포기. 해결책 내일은 오늘보다 10% 약하게 운동한 뒤 다시 이어가세요. 하루 쉬어도 다시 하면 되는군요. 정확합니다. 완벽주의보다 꾸준함이 중요해요. 박사님, 제 나이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 임상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수 환자 70살, 당뇨병 약물 치료 중이었으나 석식 후 20분 보행을 12주간 시행했습니다. 공복 혈당치가 150mg/dl에서 118mg/dl로 하락했고 처방약 일정을 감량할 수 있었습니다. 김혜숙 환자 74살 무릎 관절 퇴행으로 우려하셨으나 실내 복도에서 10분씩 시작했어요. 2주 후 15분, 4주 후 20분 동안 하는 것으로 점차 늘려갔고 체중도 1.8kg 감소했습니다. 저도 오늘 저녁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장기 지속을 위한 전략입니다. 의욕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면 실패 확률이 40% 낮아집니다. 일지 작성을 습관화하세요. 간단한 석줄 일기만 써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목표를 구체화하세요. 이번 달 혈압 5mm HG 감소 같은 측정 가능한 목표가 효과적입니다. 계절마다 다르게 계획을 세우는 게 좋아요. 여름엔 해 뜨는 시간이나 해질녘처럼 시원할 때를 이용하고 겨울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꼭 준비해 두세요. 비 올 때도 할 수 있는 예비 계획이 있어야 한답니다. 박사님, 왜 정확히 20분이어야 하나요? 탁월한 질문입니다.
식후 혈당은 대개 30분에서 60분에 정점에 도달합니다. 이 구간에 근육 활동을 개입시키면 당의 세포 유입이 촉진되어 혈중 농도 상승폭이 완화됩니다. 20분은 이 효과를 얻으면서도 무리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10분은 효과가 제한적이고 30분 이상은 금방 지치기만 하고 꾸준히 하기가 힘들어요. 또한 보행은 유산소 운동 중에서도 관절 부담이 가장 낮고 안전도가 높습니다. 적당한 속도를 유지하면 넘어질 위험이 거의 없어요. 비가 와서 못 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꼭 준비해 두세요. 아파트 복도, 대형 마트, 백화점 순회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무릎이 아플 때도 해야 하나요? 통증이 심하면 휴식이 우선입니다. 조금 불편하다면 발걸음을 작게 하고 평지만 걸으세요.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나 까치발 들기 같은 근력 운동을 같이 하면 무릎이 훨씬 안정될 거예요. 가족들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오히려 권장합니다. 온 가족이 같이 건강 습관을 나누면 서로 격려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신 후 현관 밖으로 걸음을 옮기는 그 20분을 주목해 주세요. 혈관은 그 시간 동안 조용히 회복되고 강화됩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에 현관 앞까지만이라도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건강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식사, 설거지, 보행. 이 세 가지 습관을 연결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강순옥님의 건강한 미래 함께 설계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20분이 내일의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다음 건강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드라마 연출입니다. 개인 건강 상태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운동 시작 전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십시오.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11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